안녕하세요. 옳은 동화, 옳은 교육 김쌤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그냥 놀기만 하는 걸 보고 답답하셨나요? 이게 교육인가? 하는 의문 드셨죠? 오늘은 놀이 중심 교육과 영유아 사교육 급증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의 놀이 중심 철학이 의도하는 반대로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누리과정은 좌파의 우민화 전략입니다. 첫째, 교육이 완전히 우연에만 의존해요.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없고 명확한 목표도 없이 아이들이 놀다가 우연히 뭔가 배우겠지 하는 식이죠. 둘째, 모든 게 교사 개인 능력에만 달려 있어요. 좋은 교사 만나면 그나마 뭔가 배우고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놀기만 해요. 셋째, 지금 어린이집들이 뭘 하나요? 부모들 눈 속이기용 사진 찍기에만 급급해요. 예쁜 장면만 골라서 오늘도 즐겁게 놀았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죠. 이건 교육이 아니라 홍보 자료예요. 넷째, 훈육과 규칙을 권위주의적이라며 금기시하면서 무분별한 자유를 창의성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5살 기준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교육 내용의 불투명성입니다. 누리과정은 놀이를 통한 경험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을 좀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초등학교 준비대에 대한 우려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45분 동안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정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또 기본적인 한글과 숫자를 알아야 해요. 하지만 놀이 중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부모님들은 솔직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평가와 피드백의 부족입니다. 놀이 중심 교육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요.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기관의 체계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인은 성과의 가시성 문제입니다. 놀이를 통한 학습은 그 성과가 즉시 드러나지 않아요. 창의성이나 사회성 같은 능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글을 읽고 숫자를 세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 같은 구체적인 성과 말이에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보면 훈련과 학습 중심의 체계적 교육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제시하면 부모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우리 아이가 이 나이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굳이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죠. 둘째, 체계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면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죠. 셋째, 학습 태도와 기본기를 확실히 길러주면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어요. 앉아서 집중하기, 선생님 말씀 듣기, 순서 지키기 같은 기본 태도가 갖춰져 있으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넷째,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사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요. 연령에 맞는 한글, 수학, 영어 등의 기초 학습을 정규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면 별도의 학원에 보낼 이유가 없어지죠. 다섯째, 즉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면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아이가 새로 배운 글자를 읽어주거나 계산을 해보이거나 예의 바른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교육 효과를 실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경우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별도의 사교육 참여율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이런 접근법에 대한 반대 의견들도 있어요. 너무 이르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창의성을 저해한다 같은 우려들이죠. 하지만 이런 우려들은 대부분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체계적인 훈련과 학습이 반드시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들이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악기를 배울 때도 기초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자유로운 연주가 가능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한 적절한 수준의 도전과 성취 경험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신감을 줍니다. 문제는 과도한 부담이지 체계적인 학습 자체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놀이 중심 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훈련과 학습 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에요. 기억하세요.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좌파의 우민화 전략입니다. 체계적인 훈련 대신 방임을 교육이라고 포장하고 교사의 권위 대신 아이들의 변덕을 우선시하는 반교육적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누리과정 완전 폐지를 요구하세요. 둘째, 국가 수준 연가 훈련 과정과 유아교육 과정 도입을 촉구하세요. 셋째, 우리 아이 기관의 체계적 훈련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넷째, 같은 생각을 가진 부모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집단 행동하세요.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직시하고 용기 있는 변화도 시도해야 해요. 다음 시간엔 이런 체계적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